안녕하세요. 경제학 팩트체크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 관세 정책이 우리 반도체 시장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여기저기서 공포 섞인 소문이 무성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2026년 2월 5일 기준에 가장 정확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그 진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인 미국의 보편적 기본 관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죠. 많은 분들이 미국이 한국 반도체의 20%라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매겼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실제 팩트는 2026년 1월 20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로 보편적 기본 관세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10%라는 숫자 자체가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전년 대비 45%나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200%가 넘게 올랐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45%라는 수치도 지금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기적에 가까운 성적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반도체라는 상품의 특성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이죠.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그 비용을 삼성이 다 내는 게 아니라 사는 쪽에서도 분담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들이 관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려면 삼성의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넘치니 갑과 을의 관계가 역전된 셈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지금의 반도체 시장이 왜 견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 경제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도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우리 기업들이 매우 영리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정부도 관세를 무한정 올리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결국 미국 내 물가가 상승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정부도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이번 관세 정책은 한국을 죽이려는 목적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협상 카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 카드에 휘둘릴 게 아니라 냉정하게 실리를 챙겨야 하죠. 실제로 삼성은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중을 조절하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비용이나 생산 단가 상승분은 기술력으로 극복하고 있어요. 초격차 기술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뉴스에 나오는 자극적인 숫자에만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점이죠. 반도체 수익이 45%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튼튼한 기초 체력이 있기에 강대국의 파상 공세에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수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익을 바탕으로 차세대 공정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을 먼저 선점해서 시장 지배력을 더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죠. 이런 흐름은 단순히 기업 하나의 성공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우리가 근거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기업들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뉴스의 이면을 읽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상황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단순히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죠. 경쟁사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비밀은 바로 인공지능 서버를 향한 맞춤형 반도체 설계에 숨어 있습니다. 맞춤형 반도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의 인공지능 모델에 딱 맞는 반도체를 원하고 있죠. 삼성은 이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설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긴밀한 협력 관계는 관세라는 장벽을 넘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관세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국내 제조 생태계의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해외로 나갔던 생산 시설들이 일부 국내로 복귀하거나 국내 협력사와의 결속력을 높이고 있어요. 정부의 세제 혜택과 맞물려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례 없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죠. 위기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기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며 걱정 섞인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단기적인 심리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의 실질 가치는 실적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45%의 이익 성장은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에 충분한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당장의 파도보다는 거대한 조류의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그 흐름의 끝에는 결국
기술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중요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역시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의 벽을 더 높이 쌓는 것이죠. 그 벽이 높을수록 관세라는 바람은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삼성의 초격차 기술인 고대역폭 메모리 4세대와 5세대 제품입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 시대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뼈대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진들도 삼성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삼성이 위기라고 말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삼성의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이 부과한 10%의 관세가 큰 장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가장 최신 인공지능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삼성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체할 곳이 없으니 관세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물량을 확보하려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은 삼성에게 강력한 가격 협상권을 쥐어주는 동력이 됩니다. 오히려 관세가 붙은 만큼 공급 가격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5%나 증가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죠.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았던 사람들은 이런 실적 발표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삼성 위기론의 실체는 사실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산에 넣고 있었죠. 미국 현지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 내 핵심 생산 기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런 이원화 전략이 관세 폭탄이라는 파도를 넘게 해준 1등 공신입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도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 수요는 매달 2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거대한 수요 앞에서 10%의 관세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죠.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반도체 생태계는 더 단단해지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소재와 장비들을 국산화하며 자생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규모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장사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술 협력을 구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삼성이 흔들리면 미국의 인공지능 패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역학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장을 바라보아야 해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근거 없는 비관론입니다. 이제 삼성은 끝났다거나 한국 경제가 망한다는 말들은 시장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소리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45%의 이익 성장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수치를 믿고 차분하게 다음 국면을 준비하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 속도는 경쟁사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만큼 빠릅니다. 이미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 준비를 마치고 고객사들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이 제품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면 수익성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관세로 인한 손해를 기술 혁신으로 얻은 초과이익으로 충분히 덮고도 남는 셈이죠.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잣대로 지금의 변화를 판단하면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술이 두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없다면 굳이 장벽을 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관세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술 패권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놀라운 회복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죠. 우리가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는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 속에서도 삼성의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과감한 투자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기술의 힘이야말로 우리 자산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됩니다. 우리 자산을 지켜줄 확실한 담보가 된다는 사실은 미국 시장 내부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백악관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은 바로 자신들이 던진 관세라는 부메랑이 자국 기업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점이죠. 애플이나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공룡 기업들은
하루하루 치솟는 원가 부담에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에 10%의 세금이 붙으니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고서는 버틸 재간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새로 나온 스마트폰 가격이 뛰고 전기차 가격이 오르니 미국 시민들의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꼴이 되었고요. 경제 논리보다 정치를 앞세운 정책이 불러온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미국 기업들의 절박함입니다. 그들은 삼성이 아닌 바른대안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수천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된 고성능 메모리를 삼성만큼 안정적으로 뽑아낼 곳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진입 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당장 공장을 지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은 미국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반도체 구매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깎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죠. 반면 우리 기업들은 관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면서도 여전히 탄탄한 마진을 남기고 있어요. 미국이 세운 관세 장벽이 오히려 우리 기술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보증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로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오히려 미국 첨단 산업의 경쟁력만 갉아먹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특히 인공지능 AI 산업은 속도가 생명인데 반도체 수급이 꼬이면서 전체적인 발전이 늦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칼자루를 쥐었다고 생각했던 미국이 도리어 칼날을 쥐고 있는 형국이나 다름없죠. 시장은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아주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에는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죠. 투자자들은 알고 있는 것이고요. 반도체 공급망이 망가지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그 반도체를 써서 혁신을 만드는 기업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부작용 때문에 관세 예외 조항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국가 안보나 핵심 산업에 꼭 필요한 품목은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식의 출구 전략을 짜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한국 반도체에 대한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는 조치입니다. 우리 기술이 없으면 미국 경제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우리는 이런 흐름을 보며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전 세계 공급망의 생리를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더 유리한 협상 조건을 이끌어내 기회를 잡게 되죠. 위기가 깊어질수록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최근 삼성은 미국 기업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관세 리스크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향후 몇 년간의 물량을 미리 확약받는 방식이죠.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받는 것이 생존의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이런 전략적인 대응은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결국 이번 관세 전쟁의 승자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될 거예요. 미국이 제 아무리 장벽을 높여도 우리 반도체가 가진 초격차의 힘은 그 장벽을 가뿐히 뛰어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할 수 있는 진짜 저력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당당한 행보를 믿고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뉴스에서 들리는 관세 폭탄이라는 말에 가슴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폭탄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던진 사람의 발등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의 공장들은 쉼없이 돌아가며 전 세계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열기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 다시 한번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명확합니다.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시각과 우리 기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죠. 세상은 넓고 갈 길은 멀지만 우리 반도체는 이미 그 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드라마의 다음 장르는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전 세계 부의 지도를 바꾸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부품을 파는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고리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개개인의 자산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자산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은 바로 부의 지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반도체를 하드웨어 조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지능의 뇌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원이 바로 우리 반도체이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기름이 세상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데이터와 그것을 처리하는 반도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기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서버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기업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독자적인 칩을 설계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구현해줄 메모리는 우리 제품뿐입니다. 이것은 부품 공급자로 넘어 전 세계 인공지능 인프라의 설계자이자 파트너로 격상되었다는 뜻이죠. 실제로 최근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인공지능 관련 메모리 매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 또한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높아서 기업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미국이 관세를 매기며 견제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런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의 격차는 관세라는 장벽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합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적 성장을 보아야 하죠. 반도체가 더 이상 경기 순환형 산업이 아니라 지속 성장이 가능한 인프라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자산가들이 한국 반도체 주식을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일괄 서비스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이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삼성만이 할 수 있죠. 미국의 인텔이나 대만의 TSMC도 일부분에서는 앞서갈지 모르나 전체를 아우르는 능력은 삼성이 독보적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와 협상할 필요 없이 삼성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이런 편의성은 곧 강력한 막인 효과로 이어지며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혜자를 만듭니다. 관세를 10%더 내더라도 삼성의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시장은 이미 이런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며 삼성의 실적 상승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서 부의 사다리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이제 서버를 넘어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으로 확산되고 있죠.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면서 저전력 고효율 메모리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역시 우리 기업들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요. 집안의 냉장고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기기에 우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세상이 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처는 더욱 다변화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미국 시장에만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산업 분야가 우리의 고객이 되는 것이죠. 관세라는 특정 국가의 정책적 리스크가 희석되는 효과를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경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이들이 위기라고 말할 때 진짜 부자들은 그 위기 뒤에 숨은 거대한 기회를 포착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은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 새로운 질서의 정점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있고 우리는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죠. 공포 마케팅에 휘둘려 금 같은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경제 지형은 반도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전자의 위치에서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죠. 미국의 관세 압박은 오히려 이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 기업들의 행보를 응원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기술 혁신이 가져다줄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놀라울 것이니까요. 그 풍요로움의 결실이 여러분의 자산으로 고스란히 연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죠. 경제학 팩트체크가 그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적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들과 맺고 있는 보이지 않는 동맹의 실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협력의 그물망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알게 되시면 더욱 안심이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단순히 한 국가와 다른 국가의 대결이 아니죠.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매우 독특하고도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선 네덜란드의 ASML과 같은 핵심 장비 기업들과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만드는 노광 장비가 없으면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삼성이 그 장비를 사주지 않으면 ASML의 경영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죠. 이것은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서로의 생존을 담보로 한 강력한 기술 동맹인 셈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또한 과거의 갈등을 넘어 실리적인 협력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가장 큰 고객이자 협력 파트너는
결국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리버 기업도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자신들의 공급망을 흔드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다자 간의 이해관계는 미국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압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패가 됩니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규제하면 그 여파가 유럽과 일본의 기업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거든요. 결국 전 세계의 주요 IT 강국들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묶여있는 셈이죠. 이 그물망 안에서 한국은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런 구도를 영리하게 활용하며 외교적 승부수를 던지고 있어요.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자간 협력기구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안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관세 장벽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죠. 이런 외교적 노력은 관세 예외 조항을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와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으로의 공급망 다변화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미국 시장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삼성은 이미 베트남과 인도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이런 행보는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시장은 이런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밝은 이유가 여기에 있죠.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부품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설계도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역시 한국과의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며 미국을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 경제의 질서를 해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이자 핵심 파트너로 대우받고 있어요. 기술력이 깡패라는 말처럼 독보적인 실력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넘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안보를 지키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이제 총칼 없는 전쟁의 핵심 병기이자 가장 강력한 평화 유지군입니다. 이 병기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이제 관세 정책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 가능한 과제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면역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된 것이죠. 대한민국 반도체의 저력은 위기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해왔습니다. 이런 탄탄한 대외관계와 기술력 덕분에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일부 비관노자들이 말하는 위기 상황은 실제 데이터와는 전혀 맞지 않는 소설일 뿐이죠. 우리는 숫자가 보여주는 진실에 집중하고 우리 기업들의 저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가장 확실한 투자 원칙이 될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이런 거시적인 흐름이 실제 우리 삶과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어떻게 우리 동네 골목 상권까지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예정입니다. 거창한 담론을 넘어 우리 피부에 와닿는 진짜 경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심장이 가장 뜨겁게 뛰고 있는 곳은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이죠. 용인과 평택 일대를 가보면 거대한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매기든 말든 우리 기업들은 예정된 투자를 멈추지 않고 꿋꿋이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이런 과감한 투자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죠. 반도체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그 주변에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들이 자리를 잡게 되죠.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부터 정미 부품을 깎는 회사까지 수많은 분야에서 일자리가 쏟아집니다. 이런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이죠. 물류와 보안, 그리고 현장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들이 합심해서 반도체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활기는 단순히 산업단지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인근 상권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죠.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과 공장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과 카페들은 활기가 넘칩니다.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들도 반도체 호황의 온기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해요. 대기업의 성장이 골목 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 경제가 살아나니 사람들의 표정에도 여유가 생기고 소비 심리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 기술의 자립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는 사실이죠. 과거에는 핵심 소재를 외국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국산화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대외 리스크에 강한 구조를 만들었죠. 미국이 공급망을 흔들려 해도 우리 내부의 결속력이 워낙 단단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단단한 구조는 우리 가게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며 내수 경기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죠. 물론 모든 산업이 그렇듯 명함은 존재하겠지만 지금의 반도체는 확실히 빛의 영역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 호황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거예요.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런 장기적인 우상향 곡선을 믿어야 하는 이유죠.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달러가 우리 경제의 안전판이 되어 환율과 물가를 방어해 줍니다. 국가 재정에도 큰 기여를 하니 복지나 공공 서비스의 질도 함께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되죠. 여러분은 이제 반도체 뉴스를 볼 때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보지 마세요. 그 뉴스 속에 우리 가족의 일자리가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담겨 있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실적을 올리는 기업들이 기특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들이 지켜내는 경제 영토가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니까요. 우리의 인재들이 만들어낸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고 풍요로울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반도체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은 분명 위기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죠.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했기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에서 혼란스러운 정세 속 현명한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이를 극복하는 자산관리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은 자극적인 뉴스 제목에 일희일비하며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매겼다는 소식이 들리면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소중한 주식을 헐값값에 팔아버리죠. 하지만 앞서 확인했듯이 우리 기업들은 이미 그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거나 기술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오히려 우량한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적기였음을 잊지 마셔요. 2026년 현재 반도체 투자의 핵심은 업황의 주기가 아니라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잇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너무 커서 타이밍을 잡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공지능 열풍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죠.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지고 인공지능이 모든 기기에 탑재되는 한 반도체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는 기업이 가진 핵심 기술력의 해자를 보아야 합니다. 삼성이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얼마나 탄탄한 점유율을 유지하는지가 주가보다 더 중요하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은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중력이 되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업과 함께 성장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또한 자산의 배분 전략도 새롭게 짤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우량한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보셔요. 국산화에 성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알짜 기업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거든요. 하나의 종목에 올인하기보다는 반도체 가치사슬 전체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죠. 위험은 분산되고 수익의 기회는 더 넓어지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전략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들은 주주 환원 정책이 매우 잘 되어 있어 배당 수익도 쏠쏠하거든요.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도 배당금은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며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켜줍니다. 이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모으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은 불어나죠.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연금은 없을 거예요.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골랐다면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흔들린다면 결코 큰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펴지만 우리는 우리 자산을 위해 냉정해져야 하죠. 팩트에 기반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혼란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요. 45%의 이익 성장이 보여주는 그 압도적인 숫자의 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숫자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전쟁터에서 피 흘려 쟁취한 승리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의 계좌에서도 함께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최종적인 마음가짐을 말씀드릴게요. 위기라는 파도 너머에 펼쳐진 푸른 바다를 향해 돛을 올릴 준비가 되셨나요? 대한민국 반도체의 저력이 여러분의 든든한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그 이면에 숨겨진 대한민국 반도체의 저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막연한 공포심을 자극하는 뉴스들 사이에서 우리가 발견한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희망적이었죠. 관세라는 파도는 높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미 그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튼튼한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바로 기술이라는 자부심과 실적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세 비용은 결국 물건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함께 분담하게 된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이고요. 둘째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면 어떤 장벽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초격차의 힘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위기 속에서도 철저히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역사의 교훈이죠.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어떤 경제적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각에서 말하는 삼성의 위기는 사실 낡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진통일 뿐입니다. 2026년 현재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5%나 성장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0%의 보편관세라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 반도체는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죠. 이런 수치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자산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숫자가 가진 무게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뉴스에 나오는 자극적인 숫자에 흔들리며 소중한 자산을 던지지 마셔요. 진정한 부는 남들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의 몫이니까요.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도구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이 곧 우리의 권리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제2의 IMF가 온다는 식의 근거 없는 비관론에 귀를 기울일 시간은 이제 없습니다. 1997년의 위기 당시에도 준비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상상도 못할 기회를 잡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앞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목적지로 향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는 민족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공부하며 그 선택을 위한 가장 날카롭고 정확한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경제와 팩트체크가 전해드린 이 진실들이 여러분의 투심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 하겠지만 우리는 팩트라는 이름의 중심을 잡고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저도 쉼없이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온함을 꼭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안함은 떨쳐버리고 우리 기업들의 저력과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신화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니까요. 그 위대한 여정에 여러분도 당당한 주인공으로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더 가치 있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승리가 곧 우리 자산의 승리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가시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지금의 시련은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풍요로운 경제적 자유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태양이 뜰 것이며 우리 경제의 심장은 더욱 힘차게 뛸 것입니다.